여러분, 자영업자의 코로나 빚 10월부터 탕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당초에는요 빚 90% 탕감한다는데 90% 탕감하는 건 좀 줄어들었습니다. 80%로. 물론 취약자나 진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요 똑같이 90%로 탕감을 할 예정이고요. 일반 자영업자는 80%로 줄였습니다. 또한 한도도, 전체 한도도요. 개인사업자는 25억까지였고요. 법인사업자는 30억까지였거든요. 이것도 15억으로 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15억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최대 80%까지 줄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최대 80%까지 줄어들려면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빚이 15억이 돼야 돼요. 빚이. 재산이 없고 빚 15억인 자영업자 빚 탕감률이 80%입니다. 물론 재산 없고 빚이 5억이라고 해도 탕감률은 80%가 될 수 있고요. 또 재산이 없고 빚이 10억이라고 해도 탕감률이 최대 8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탕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 운영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상은 당연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죠. 또한 대상은 차주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하고요. 또 부실차주, 우려차주 있잖아요. 휴폐업자라든가 체납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각각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부실차주에 대해서는요. 채무보다가 재산이 더 많다 이러면 원금 감면이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런데 채무보다가 재산이 더 적다 이러면 적은 만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 마이너스 재산이에요. 그런 다음에 60에서 80%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재산이 제로일 경우에는 80% 감면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재산에 대한 산정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재산에 대한 산정. 재산에 대한 산정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심사가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제 나오겠죠. 그에 대한 부분이 아마 되면 알겠지만 어쨌든 논란거리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요. 연체 30일 미만인 경우는요. 9% 초과금리를 9%로 조정을 해줍니다. 실제 지금 금리라는 게 법정 최고금리는 20%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많이 빌린 사람들은 12% 13%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30일 미만 연체가 된다면 9%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일 이상 이게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환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10월부터요. 몇 번만? 딱 한 번만요. 신청 방법은요. 유선 콜센터를 이용해도 되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캔코 사무소 창구를 찾아서 가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 원금 탕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당초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게요. 개인은 25억까지, 법인은 30억까지,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을 한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저만 하더라도
1원 한 장 은행에 안 갚은 거 없거든요. 예. 무조건 은행은요 다 받아갔습니다. 이자 탕감한 적 없고요. 평생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저도 자영업자니까 어려운 거 알죠. 왜 몰라요. 예, 그렇지만 원금 탕감보다가는 이게 뭐 장기로 나눠서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자영업자분들도요 사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벌어서 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나눠만 주면 내가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다른 자영업자들 보기 민망하게 예, 이게 뭐 80% 감면해 준다, 60% 감면해 준다 이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면요 탕감할 수가 있어요. 다 탕감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굳이 이렇게 새 출발 예, 기금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덜어내서 예, 이렇게 하니까 자영업자들도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게다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더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는 돈 빌리면 돈 빌리는 즉시 다 갚았고, 또 우리가 밤새워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예, 성과를 이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 아마 저는 정부가 그걸 발표를 해야 된다고 늘 보는데, 이게 정부가 위기를 조장한다고 이야기할까 봐 아마 발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부채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정부가 진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영업자 비탕감을 하면 국민들이 예, 여기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라는 거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정부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자영업자 비탕감을 추진한다는 것은요, 자영업자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채가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게 쉽게 읽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분들 생각보다 장사 잘 안 됩니다. 물론 되는 데는 많이 되죠. 잘 되는 데는 잘 되죠.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만큼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예, 원재료까지 많이 올라서 남는 것도 없어요. 손님도 많아졌다고 하지만 많아져 봤자 버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저러다가 폭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핵심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데이터를 정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기자를 하게 되면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의심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데 지금 돈을 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긴축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빚 탕감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또 국민의 어떤 원성까지 커질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 자영업자의 부채가 폭발할 위험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빚 탕감이 되고 사회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될 텐데, 참 그런 것이 너무 아쉽네요. 또 뭐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 창피하게
나 우리 갚을 수 있어. 예, 정부가 정책만 잘 펴봐. 그러면 실물 경제 살아날 거 아니야. 실물 경제 살아나면 장사 잘해서 갚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 그럴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정책만 잘 펴면 됩니다. 예, 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저도 자영업자지만 예, 뭐 이렇게 깎아준다, 탕감한다 이런 것보다가 경기를 살린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만큼 당당해지고요. 또 그만큼 떳떳해지는 겁니다.